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194페이지 통기간 분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기설비 쪽에 194에 보시면 자 10번에 통기간 통기간 부분에서는 통기설비는 기본적인 이겁니다. 보통 트램 내부의 봉수 보호 있죠? 자, 이 봉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 틀에 이 통기관을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기관을 설치해 주니까요, 이 봉수 보호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배수의 흐름도 원활히 되고, 간내 청결 유지나 간내 기압 유지 목적도 되기 때문에 이 통기관을 설계를 합니다. 그럼 이제 통기관은 먼저 1번에 오시면 자 루프 통기관에 대해서 나왔죠. 루프 통기관은 보통 루프 통기관은 기억하실 것이 루프 또는 회로 통기관이라고 했습니다. 루프 또는 회로 한상 통기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것이 이거는 최상류 기구에 접속해서 여러 기구를 담당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배수 수직관이 있을 때, 배수 수직관이 있습니다. 배수 수평, 이 기구 수가 이렇게 있을 때, 보통 우리가 하게 되면 수직관에서 가까이 있는 것을 하류기구라고 하고, 멀리 있는 기구를 상류기구라고 칭합니다. 이때 통기관을 접속을 해주는데 통기수직관 입관에서 통기수직관 또는 입관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 접속이 최상류 기구에 하류측으로 접속해서 여러 기구를 담당하는 통기관의 해로 루프 통기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기구수의 범위는 몇 개까지? 2개에서 8개까지 담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측면 기억을 해 두시고 이때 배관의 길이는 7.5m 이내에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에 도피 통기관은 이것을 도피 통기관이라 했죠. 최하류 기구죠. 그러면 루프 회로 통기 시 최하류 기구 쪽에 접속해 줘서 현재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통기관? 도피 통기관이 됩니다. 도피 통기관. 그래서 현재 여기 배수수평지관의 최상류에 있는 기구 배수관 바로 하류측에 접속해 주는 것은 바로 무슨 통기관? 루프입니다. 루프 회로 통기관에 대한 설명이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할 점 이겁니다. 도피는 회로 루프 통기를 했을 때, 자, 기구수가 오버됐을 때입니다. 기구수가 2개. 자, 오버됐을 때 써주는 통기관이 무슨 통기관? 도피 통기관. 그래서 이건 최하류 기구 쪽에 접속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 최상류 기구고, 이것이 최하류 기구가 됩니다. 최하류 기구가 됩니다. 최하류 기구 쪽에 접속하는 것이 도피 통기관 개념이 됩니다.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지문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정확히 판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에 결합 통기관은 배수 수직관과 통기 수직관을 연결하는 통기관이죠. 그래서 이제 배수 수직관하고 통기 수직관을 연결해 준 통기관, 이것이 자 바로 결합 통기관이 됩니다. 결합 통기관. 보통 결합 통기관은 고층 건물에서 배수 수직관의 통기를 해주기 위해서 해주는 통기관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왜냐하면 상당히 물을 내리게 된 배수관에 물이 흘러가고 있을 때는 배수 수직관을 통해서 공기가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회로를 둬서 이쪽으로 해서 공급을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무슨 통기관? 결합 통기관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신정통기간 잘 기억하시고요. 신정통기간은 배수 수직간 상부를 간경을 축소하지 않고 연장해서 대기 중에 개방하는 통기간이 뭐다? 신정통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연장한 거예요. 배수 수직간을 그대로 연장해서 대기 중에 개구해 준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것은 이렇게 접속해서 같이 올려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무슨 통기간? 신정통기간이라고 칭합니다. 또는 배수통기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간경 축소의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축소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보통 또 이렇게 배수 수직 간에 뭐 하프 간경으로 한다 이러면 안 돼요. 2분의 1 간경. 그래서 그대로 연장해 준 통기간이 신정통기간이 됩니다. 그 점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의 습식통기간은 배수 수평지간의 최상위에 있는 기구의 바로 아래쪽으로 뽑아서 통계. 자, 그래서 이거는 명심하실 것이 그렇겠죠. 자, 이 통기간 개념이 되는 것은, 자, 이 세면기 같은 것 때문에 발생해요. 세면기가 보통 이 벽에 보통 입간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벽에다 있으면. 그럼 보통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여기 기구수가 이렇게 있을 때, 기구가 이렇게 있게 되면, 자, 이 최상류 기구 쪽에 이렇게 통기간을 접속을 해줘요. 그럼 사실 여기까지는 뭐다? 루프 회로 통기간입니다. 루프 회로 통기간인데 이 부분에 해당이 된다 했죠. 이 부분. 요것이 자, 습식 통기간이라 해서 이 부분이 습식 서균 통기간이라 해요. 물이 내려가서 수변 통기간이라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세면기에서 물을 안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통기잖아요. 통기 역할하는데 세면기에서 물이 내리면 뭐가 됩니까? 배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습식 수변 통기간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보통 통기간은 공기를 공급하는 건식인데, 맞죠? 건식인데 물이 내려갔다 해서 뭐라 한다? 습식이죠. 우리가 미장이나 미장 공법 할 때 이런 게도 습식 공법 하면 있죠? 물을 사용하는 공법이 무슨 공법? 습식 공법 있잖아. 조적 이런 데서 맞죠? 간단해. 그대로 습식 통기간 물이 내려갔다 해서 뭐라 한다? 습식. 이렇게 칭해요. 습윤 통기간.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실 거 잘 봐야 돼. 최상류 기구에 접속해서 그냥 여러 기구를 담당을 한다면 뭐다? 그것은 회로 루프 통기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최상류 기구에 접속해서 자, 저겁니다. 그래서 이제 통기하고 배수 역할을 겸한다. 이렇게 하면 뭐다? 습식. 이렇게 가야 됩니다. 최상류만 보고 무조건 루프 회로로 가시면 아니 됩니다. 그 점을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시면 회로 통기간에서 연결되는 기구가 많아지면 통기간과 거리가 먼 기구에서 그러면 통기간이죠.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가 가깝고 여기가 멀잖아, 맞죠? 그래서 먼 기구에 자 통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때 통기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배수 행지간 최하류 그래서 최하류 기구하고 자 뭐하고 통기간을 연결해 준 거죠. 통기 수직간이 연결된 통기가 무슨 통기간? 도피 통기간이 되는 겁니다. 도피 통기간. 기억하시고 최하류가 나오면 도피, 최상류가 나오면 주의하십시오. 얘하고 얘 중에 하나인데 최상류가 나오면 뒤에 문장이 뭐가 써졌는지를 보셔야 돼요. 배수와 통기를 겸한다 이러면 뭐다? 습식되지만 그냥 최상류 기구에 접속해서 여러 기구를 담당한다 그러면 뭐다? 회로 루프 통기간이 되는 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12번 통기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면에서 보통 150mm 이상 올려서 설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옥상에 이렇게 보시면요. 통기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신정 통기관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위로 올라와 있죠.
그게 최소한 150mm 이상 올라와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번에 통기관은 통기관과 우수관은 각기 배관으로 하면 돼. 자,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나오면 맞다겠죠. 각계로 한다 또는 단독으로 한다 이런 맞아요. 그런데 겸용한다, 뭐하고 겸용한다, 연결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연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여기에서 배수관 통기관 쪽에서 나왔을 때는 항상 연결 겸용하지 말아라, 맞죠? 그리고 단독이나 각계로 써주면 된다 이겁니다. 만약에 잘못 같이 연결하게 되면 냄새가 참 옮겨가겠죠. 정화조 통기관하고 닥터하고 연결했어요. 그럼 실내 향기로운 냄새가 어떻게? 다 퍼지겠죠? 연결해서는 되나요? 하여튼 연결 겸용하면 안 된다. 그러면 단독이나 각계로 사용하면 된다. 그것만 명심하시면 돼. 이 문장은 외우는 게 아니고 뭘 갖다 접목시킬지 모릅니다. 외워서는 안 되고 이 개념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떤 분들 막 통째로 다 외워버리고 그래요. 통기관과 우수관은 각기 이걸 외우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뭐 해야 되나? 각계나 단독으로 쓰면 되지만 뭐 해서 안 된다? 겸용이나 연결해서 안 돼. 해마다 시험 지문은 바뀌어요. 다른 용어로 배관이 많기 때문에 통째로 외우시면 안 됩니다. 통째로 외우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문장만 틀리지만 계속 틀립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3번에 수직 통기관의 간격은 접속하는 배수관의 간격과 같거나 적게 한다.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 이겁니다. 보통 이 통기관하고 배수관 중에 누가 크다? 배수관이 커요. 통기관이 작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사람 생각하면 돼. 자, 물 넘어갈 때 입으로 넘기죠? 이게 배수관이에요. 콧구멍이 통기관이죠. 콧구멍이 입보다 더 커요?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근데 코 막히면 입으로 숨 쉬어야 되죠? 그래서 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크다? 배수관이 큽니다. 자, 그래서 수직 통기관의 간격은 접속하는 배수관의 간격과 같거나 작게 하는 게 맞습니다. 크지면 안 돼요. 항상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자, 4번의 통기배관의 방식은 각계 통기 방식, 루퍼, 신정, 결합 통기 방식 등이 있죠. 그리고 통기관은 기구의 오버플로우면 넘침선 이하에서 수직, OX, X 이상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건 기본적으로 이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면기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 오버플로우가 있을 겁니까? 오버플로우가 있으면 여기 이제 통기관이 이렇게 있었으면 자, 여기가 트랩입니다. 여기 트랩이에요. 그러면 통기관이 이 트랩의 상류관이 하류책에 접속이 됩니다. 그럼 접속해 줄 때 여기 하는 이 접속의 높이가 이 오버플로우면보다 높은 위치에서 해주라, 이게. 높은 위치에서. 그래서 여기 보통 150mm 이상에서 보통 많이 해줍니다. 여기는 모르면 150mm 이상 이렇게 가요. 접속하는 부분이.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상에서 해야 된다, 이하에서 해야 되나? 이 상에서 하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13번에 자, 통기배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나왔습니다. 1번에 통기수직관은 빗물수직관과 연결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문장은 계속 달라져요. 맞죠? 어떻게 쓸지 모릅니다. 통째로 외우면 안 돼요. 자, 그리고 2번에 섹시아 방식은 섹시아가 떠가야 된다, 그죠? 섹시아 염새하고 섹시아 곡간 밴드를 이용한다, 그죠? 그런데 공기 혼합 염새하고 공기 분리 염새 이용하는 것은 뭐다? 소벤트 방식이고, 섹시아 방식은 섹시아가 떠가야 돼요. 섹시아 방식은 섹시아 염새하고 섹시아
이음새하고 섹스티아 곡간을 활용하는 거야. 섹스티아 곡간. 곡간이 바로 뭐다? 밴드에 밴드. 밴드를 활용하는 개념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 배수 수직간 내에 배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무슨 통기관? 결합 통기관을 설치를 해줍니다. 결합 통기관. 그리고 오수 정화조의 배기관은 단독으로 잡아요. 뭐 해야 된다? 단독하면 맞아요. 같게 이렇게 들어가면. 그리고 대기 중에 개방해야 하면 일반 통기관 연결해서는 뭐다? 안 된다. 연결 금용하지 말았겠죠. 문장은 어떻게 쓰여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통째로 외우면 안 되고 항상 이것만 기억하세요. 각계 단독으로 하면 된다. 연결이나 겸용하지 말아라. 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당해층의 가장 높은 위치에서 위생기 오버플로우로부터 최소 150mm 높은 위치에서 통기 배관을 해주시면 됩니다. 항상 미리 나오면 몇 미리? 150mm 이상 이렇게 가주면 되고. 근데 봉수 깊이는 헷갈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봉수 깊이는 50에서 뭐다? 100mm. 작년에는 어떻게 했는가? 밀리미터를 안 하고 센치를 했어요. 50cm에서 100cm. 100cm 봉수 깊이면 변기가 얼마나 커야 돼? 에? 봉수 깊이가 1m 되는데. 그럼 애들 빠지면 죽어요. 못 나와요. 맞죠? 봉수 깊이가 1m 하면요. 그 밑에까지 하면 좀 더 깊어요. 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자, 196페이지 보시면 14번 문제. 건물 내 배수 계통에 통기관을 설치한 목적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놨죠. 자, 배수관 내 물의, 배수의 뭐다?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 해서 맞죠? 그리고 트랩의 봉수보, 이게 주된 목적입니다. 통기관 설치 목적 중 주된 목적은 봉수보호 때문에 사실 설계를 했어요. 이거 하다 보니까 배수 흐름 원활도 되고 기압도 일정하게 유지되고 다른 목적도 가지더라 이겁니다. 자, 그리고 관내 청결 유지, 그리고 관내 환기 됩니다. 그런데 배수관에 막 예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니죠. 이거는 통기관은 공기를 공급하는 거 아니지 배수관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5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15번 문제 보시면 다음 통기관 간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나옵니다. 먼저 1번에 자, 각계 통기관의 간격은 그것이 접속하는 배수 간격의 2분의 1 이상 하프로 가주시면 돼. 아니면 최소 자, 아니면 OR 32mm 이상 대주시면 돼요. 32mm 이상이 대주시면 돼요. 최소. 그리고 2번에 루프 통기관의 간격은 배수 행지관과 통기 수직관 중 작은 쪽 간격입니다. 작은 쪽 간격에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요. 아니면 40mm 이상 하시면 돼요. 40mm 이상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40mm 이상.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도피 통기관은 배수 수평지간의 간격의 2분의 2 이상 또는 32mm 이상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의 결합 통기관의 간격은 통기 수직관과 배수 수직관 중 작은 쪽 간격 이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4번은 50mm 이상이 되어주시면 돼. 50mm 이상으로 해주시면 A는 밀리미터 간격이라 했겠죠. 그 다음에 5번에 신정 통기관의 간격은 배수 수직관 간격보다 작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신정 통기관은 배수 수직관을 어떻게 그대로 연장해서 통기관을 한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배수 수직관 간격과 무슨 간격? 통일 간격이라 했습니다. 그것을 항상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문제 보시면 배수관 설계에 관한 설명 옳지 않는 것, 통기관은 오버플로우 이상으로 입상시킨 통기 수직관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중 트랩은 만들지 말아야 돼요. 이중 트랩을 만들면 배수 흐름을 어떻게 저해해요? 배수 흐름을 저해하니까 어떻게? 막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통 이겁니다. 유속이 느리면 고이죠. 침체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도 보면 하루에 가면 모래가 쌓이죠. 상류 쪽에 모래 없죠. 상류는 하도 물살이 세가지고 큰 바위만 있고 여러분들 가보셨죠? 설악산 가니까 무슨 계곡 올라가는데 모래 있습니까? 자갈도 별로 없죠. 전부 다 뭐 있어요? 큰 바위만 있고 어떤 데는 암석 파인데 그거만 있죠. 자,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번에 오버플로 가는 트랩의 뭐다? 유입구척에 연결해야죠. 유출구가 아닌 유입구척. 자, 이겁니다. 오버플로가 여기에서 이제 오버플로 되는 물이죠. 이 넘친 오버플로라는 건 트랩의 뭐다? 유입구 쪽으로, 이 오버플로 가는 유입구 쪽으로 가야 돼요. 유출구 쪽에 접속되는 거는 뭐다? 통기관이 유출구 쪽에 오가요. 오버플로 가는 뭐다? 유입구 쪽으로 옵니다. 유입구. 이 오버플로 간 얘는 이 오버플로 가는 유입구 쪽으로 오고 유출구 쪽에 통기관이 접속돼요. 통기관. 이제 나중에 접속할 때 강경에 2배 이상 떨어뜨려서 보통 통기관도 접속하는데, 그래서 유출구 쪽에 통기관이 오고 유입구 오입 외우시네. 오입. 오버플로 가는 자 유입구 쪽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 바닥 아래 통기배 가는 검합니다. 제가 통기관을 전부 다 위에서 다 따졌죠. 공기를 공급해야 되는데 바닥 아래에서 통기를 해주면 어떤 게 돼요? 밑에서 이렇게 통기를 해줍니다. 배수관 돼버려요. 공기 공급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바닥 아래 통기관은 절대 금합니다. 어떠한 미사여구를 쓰든 간에 안 돼요. 바닥 아래 통기배관은. 특별히 뭐 어떠한 경우는 안 돼요. 바닥 아래 통기배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쉽게 우리도 이거 생각하면 되죠? 숨 쉬려면 이런 빨대나 뭐 이렇게 물속에 있어도 이렇게 되려고 하면 수면보다 위에 올려가야 그 숨 쉴 수 있죠? 밑으로 쏙 내려가서 숨 쉬려면 맞아. 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자, 그래서 3번, 4번은 공부해 놓으세요.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에 간접 배수 통기관은 단독으로, 자, 뭘 쓸지 모릅니다. 그래서 단독이나 각계로 하면 된다 했죠. 겸용이나 뭐 해서는 안 된다? 연결해서는 안 된다 했죠. 절대 통째로 이런 문장 외우면 안 돼요. 자, 항상 이게 단독 각계는 맞고, 겸용 연결은 틀리다. 근데 또 잘 봐요. 연결해서는 안 된다 하면 맞는 거예요. 연결해야 한다. 이거는 틀린 거고, 맞죠? 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17번 회로 통기관 하나가 감당할 수 있는 기구수와 통기 수직관은 자, 최상류 기구까지 그 연장 길이는 그 기구수는 몇 개까지? 8개까지 가능하고 메다는 뭐다? 7.5m 이내에 대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 기구가 대변기일 땐 3개까지 가능합니다. 기구가 대변기일 땐 몇 개까지? 3개까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18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통기강경 결정의 기본 원칙에 따라 산정된 통기강경 옳지 않는 것 해놨습니다. 먼저 100mm 간경의 배수 수직관과 접속되는 신정통의 간경은 100mm로 한다. 맞죠? 그러면 얘는 배수 수직관을 그대로 연장하라 했죠. 그래서 100mm니까 100mm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50mm 간경의 배수 수평지관과 100mm 간경의 통기 수준에 접속하는 루퍼통에 그러면 자 이거는 적이 대주시면 된다 했잖아요. 자, 작은 쪽 간경에 뭐다? 하포 이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얼마 이상? 40mm 이상 되면 된다 했죠. 40mm 이상.
기준을 물은 게 아니고 50mm로 한다 했죠? 그럼 50mm 되죠? 40mm보다 크잖아, 최소 간격이. 맞죠? 그럼 이 경우는 2번은 이 이론에 따라서 하게 되면 최소 간격이 몇 mm가 돼야 된다? 40mm 이상이에요. 둘 중에 큰 값을 해야 돼. 하프 한 간경 2분의 1 간경가 있죠? 명심하세요. 2분의 1 간경하고, 자, 명심하세요. 최소 얼마? 40mm 이상 한 쪽. 그거에, 최소 간경, 큰 간경, 그럼 최소 40mm 이상 하면 되거든. 근데 50mm 설계해서 맞잖아요. 맞죠? 만약에 이걸 50mm 이상으로 해야 된다 하면 이 문장은 어떻게? 틀렸어요. 50mm 이상으로 한다가 아니고 몇 mm 한다? 50mm 한다 해야죠? 50mm. 그건 맞는 거예요. 이상은 최소치라 했죠. 최소치를 규정한 거예요. 이상이 들어가면. 이하, 이상, 미만, 초과 이런 걸 쓰게 되면 최소치, 최대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그 수치가 나와야 되고요. 맞죠? 이것이 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물을 때는 몇 밀리다. 그럼 해당 여부만 우리가 하시면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거하고 같잖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옛날 뭐 100만 장자, 맞죠? 하면 얼마 돈 이상 있는 사람 100만 장자라 하죠. 맞죠? 그럼 100만 달러만 있는 사람 100만 장자고 그거보다 넘게 있는 사람 100만 장자, 아니, 그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최소 기준을 물을 때하고 정확히 알아두시면 된다. 그 다음에, 자, 3번에 75mm 간경의 배수 수평지간에 접촉하는 도피 통기간. 자, 그러면 이거는 이거죠. 이 간경의 하프 2분의 1 이상으로 하거나 32mm 이상 하면 되잖아요. 그럼 75에 하프 하니까 얼마 됩니까? 75에 하프 하면 37.5 아닙니까? 37.5보다 크면 되죠. 맞죠? 그렇게 지금 몇 미리로 했습니까? 50미리로 했으면 되죠. 37.5 이상이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5번에 50mm 간경의 기구 배수관에 접속하는 각계 통기각. 자, 이거는 각계 통기각은 2분의 1, 50의 2분의 1, 25mm죠. 그리고 최소 얼마 이상? 32mm 이상 하면 되잖아요. 그중 큰 값. 그럼 몇 mm 이상? 32mm 이상이면 되잖아요. 그럼 32mm로 한다. 맞죠? 그 다음에 3번에 100mm 통기 수직관과 150mm 배수 수직관에 접속하는 결합 통기관의 간격. 자, 이거죠. 그러면 자, 우리가 있죠. 둘 중에 뭐다? 작은 쪽 간격 이상으로 하면 됐죠. 작은 쪽 간격. 그럼 누가 작습니까? 통기 수직 100mm가 작죠. 그럼 100mm 이상으로 하면 됩니다. 몇 mm? 100mm. 작은 쪽 간격 이상으로 하면 돼요. 결합 통기관 명심하세요. 작은 쪽 간격 이상으로 하거나 50mm 이상이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커요? 작은 쪽 간격 100mm가 크죠? 50mm보다. 맞죠? 그럼 몇 mm 이상 하면 된다? 100mm 이상 하면 되는 거예요. 100mm. 그래서 이 5번은 OX, X 틀린 거예요. 작은 쪽 간격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 난이도 최고예요. 무슨 말이죠? 이건 난이도 최고 문제입니다. 이거 난이도 어렵게 내면 낸다 해서 낸 겁니다. 그냥 틀리라고 낼 때 이거 낸다. 그래도 답은 쉬워요. 답은요, 결합 통기관이 가장 가능성 높고, 그 다음에 회로 통기관, 그 다음에 신정이에요. 그것만 잘 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이미 표시해 놨어요. 딱 표시해 놨어요. 거기 1번, 2번에 갖다 해 놨잖아요. 1, 2번에 갖다 놨어요. 다음에 그거 내겠다고. 신정 통기관하고 있죠. 회로 통기관 두 개 중요한 거 갖다 놨잖아요. 1번, 2번에. 포진식이 나서 답은 5번에 유도식이고요. 1번, 2번 가지고 내겠다는 거예요. 회로 통기관하고 섭식 있죠? 신정 통계 있죠? 나중에 답은 그거예요.
신정 통기관, 회로 통기관. 결합 통기관에 다시 안 만듭니다. 네, 기출 문제입니다, 얘가. 실제 내면 요거는 난이도 상으로 낸다고. 근데 답은 결합 통기관, 회로 통기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있거든. 결합 통기, 아니, 모르면 찍어야죠. 그럼 이제 간단해요. 다음에는 회로 넣으면 신정해서 답돼. 답까지 가르쳐 줬어요? 다음 신정하면, 나오면요, 신정하면 회로에서 냅니다. 아, 누군지 진짜 제가 이야기하는데 잘 내주십니다. 한번 어렵게 내라면 어디 들어가서 어렵게 진짜 내고 그럽니다. 18회 때 괜히 시방서 들어가지 않는 이상 내가 다 맞춰준다고 신방서도 왕창 내잖아. 앞전은 건축 구조 기준 들어가서 내잖아요. 올해는 법령 쪽에 들어가서 좀 낼 겁니다. 그다음 19번 배수 및 통기 설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해가 나왔습니다. 자, 자기 사이펀 작용은 수직강 가까이에 설치된 기구에, 자, 수직강 가까이 설치된 기구에서 생기는 게 뭐뭐에 있었습니까? 수직강 가까이서 발생될 수 있는 현상이 뭐예요? 수직강 가까이서 발생할 수 있는, 가까이서 발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잖아요. 흡출작용, 유인 사이펀 작용이죠. hợp 인작용이라고 했죠. 그리고 분출, 토출작용. 얘들이 수직강 가까이서 발생하는데 빨려 들어가는 것은 이거고 오바이트 하는 게 분출이라 했죠. 그래서 이거는 분출은 하청 하류 기구에서 많이 생기고 하청 하류 하하, 얘는 하하입니다. 분출은 하하, 토출은 파 하면 파 하면 튀죠. 저 최불암 씨가 파 하면서 침 튀겠어요, 안 튀겠어요? 파 무슨 분출 토출. 얘는 일시적인 진공 상태에서 생기는 게 뭐다? 분출, 흡출, hợp 인작용. 빨리 들어간다 했죠. 자, 자기 사이펀 작용은 어느 때 생긴다 했으면 자기 사이펀 작용은 일시에 다량의 물을 배수해서 만수 상태로 그럴 때 빨리 들어간다 했죠. 이 자기 사이펀 작용, 만수. 자기 이름이 만수야. 꽉 차서 그러니까 확 한꺼번에 많이 내려가지고 만수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리고 U트랩은, 자, 가옥 트랩, 메인 트랩이라 했죠. 배수 행주간이나 아니면 가옥 배수가 말단에 사용한다 했죠. 수직간에는 사용한다, 안 한다? 수직간에는 트랩 사용하는 경우 없습니다. 수직간에 막히면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리고 자, 5번에 보시면 배수간의 강경 결정에는 배관의 구배나 기구의 배수 부하단이 영향을 주죠. 기구수 영향을 줍니다. 순간 최대 배수량 영향을 주죠. 근데 위생기구의 크기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쉽게 여러분들 이겁니다. 대변기가 대중소에 따라서 강경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죠. 아, 우리 집 변기가 좀 작다고 강경 작게 하면 막혀요. 위생기구 크기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럼 순간 최대 배수량이 많으면 강경은 커져야 되겠죠? 자, 그리고 배수 부하 단위가 큰 대변기 얘들이 강경이 커지잖아요. 맞죠? 그러면 사실 욕조하고 대변기 보면 누가 배수 부하 단위가 컸습니까? 대변기가 컸죠?
그래서 대변기의 간격이 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욕조는요, 자, 위생기구 크기만 컸지 배수 부하 단위나 순간 최대 배수량이 큰 게 아니죠. 그래서 욕조 간격은 작은 거예요.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4번의 해로 통기관의 간격은 배수 수평지간과 통기수지간 중 무슨 쪽? 작은 쪽 간격의 뭐다? 2분의 1 이상 또는 최소 40mm 이상 해주시면 돼요. 맞고요. 그 다음에 섹스티아 방식은 항상 기억했죠? 뭘 기억하라? 섹스티아 이음새하고 섹스티아 곡간, 밴드가 나와야 된다 했죠? 공기 혼합 이음새나 분리 이음새 이거 나오면 뭐라 했어요? 무슨 방식? 소벤트 방식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오수 처리 설비 보시면 다음 보기에 오수의 수질을 나타내는 지표로 모두 고른 것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BOD, SS, DO는 배웠죠? 이것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억과 지금 리얼은 대기자 오염 지표입니다. 대기 공기 오염 지표를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한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런 건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혹시나 해서 그 PM 그거 말았대. 요새 미세먼지 많잖아요. PM이 뭐다? PM 하니까 또 AM, PM에서 라디오 방송 아니고. 그래서 PM은 미세먼지를 PM이라고 합니다. 자, 봐두시고. 그 다음에 2번. 오수와 하수도 유입된 빗물지하수 함께 흐르도록 하면 뭐다? 함유식 하수관로고. 그러면 이것을 따로 구분해서 흐르게 하는 것을 뭐다? 분류식 하수관로라게. 구분해서 흐르면 분류식 하수관로. 함께 흐르도록 하면 뭐다? 함유식 하수관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입니다. 여기 보면 건물에 정화조를 풀어옵니까? 안 풀어옵니까? 이 주변에 아십니까, 혹시? 이 주변에 정화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도시들은 거의 분류식 하수관로를 거의 설치해놨거든. 신도시들은. 그러면, 이런 데는 정화조를 보통 건물에 설치하지 않고 그대로 뽑아가요. 그래 보시면 돼요. 똥차 안 하죠, 이게? 이 주변에 똥차 옵니까? 정하죠. 무슨 환경 이래가지고 탱크롤리 뚱그런 거 막 뽑아가는 거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까? 똥차가 새벽만 다닙니까? 아닙니다. 도시에도 똥차 옵니다. 제 아파트 똥차 옵니다. 서울인데도. 자, 분류식 하수관로가 묻힌 지역이 있고 함유식 하수관로 두 개가 있어요. 왜냐하면 초반부터 다 그래 묻은 게 아니잖아요. 돈이 막대하게 들어가니까 이제 신도시 건설하면서 그때부터 분류식 하수관로 묻었고 구도심에는 아직 다 안 묻혔습니다. 막 땅 파쳐서 다시 다 묻어야 되거든. 장난 아닙니다, 공사가. 그래서 오수를 뽑아가서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탱크롤리 큰 차가 뽑아가면요, 그건 함유식 하수관로다 보면 돼. 그럼 거긴 정화조로, 아파트에서 정화조 설치해서 오수를 정화해서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수 냄새 맡아도 냄새 안 좋은데요. 똥물을 그대로 하수도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냄새 참 좋을까요? 맞죠? 그래서 정화조를 설치하는 거예요. 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번에 하수 처리 구역 밖에 정화조 설치 대상 기준으로 옳은 게 있습니다. 하수 처리 구역 밖에는 자, 일일 오수 발생량 가지고 따진다 했죠. 일일 오수 발생량이 2 입방메다 세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뭐다? 정화조 설치 대상으로 간다 했습니다. 그런데 2 세제곱미터 초과되면 뭘로 간다? 오수 처리 시설 설치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러면 하수 처리 구역 아닌 도심지는 이거고, 함유식 하수 관로가 설치되면 정화조 설치하고 분류식 하수 관로가 설치되면 오수를 별도로 뽑아가니까
정화조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도시는 이거야. 정화조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 둘 중에 하나고요. 그러면 이제 촌 동네는 둘 중에 하나란 겁니다. 뭐다? 오수 자 처리시설 설치하거나 정화조 설치 둘 중에 하나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일 오수 발생량이 많은 건물은 뭐다? 오수 처리시설에서 생활 배수까지 다 처리하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이겁니다. 숙박시설 자입니다. 자, 이런 거 관광지나 이런 데 가도 여러분들이 거기 도시가 아니더라도 숙박시설이 들어올 수 있죠. 맞죠? 음식점 이런 거 올 수 있잖아. 그럼 그 물을 숙박시설에서 샤워하고 샴푸 쓰고 이런 모든 물을 강이나 하천으로 다 보내 물이 수질이 어떻게 오염되죠? 맞죠? 그걸 처리해서 내보내라 이 뜻이에요. 오수 처리 시설은. 그런 분들 잡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일일 오수 발생량 가지고. 그러면 일일 오수 발생량 어떻게 처리하느냐? 숙박시설이 있죠? 숙박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변기 한 번당 몇 번 사용할 확률 때려가지고 호수만큼 때리고 배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똥 별로 안 넣는데 방법 없습니다. 그렇게 계산할 수밖에 없죠. 왜? 장사 잘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야 맞죠? 자, 숙박시설은 또 뭐가 있어요? 밤에 잠을 자는 게 있고 낮에 뭐 하는 게 있어요? 빌려주는 것도 있죠? 그걸 대실이라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호수 딱 때려가 그냥 하루에 몇 번 쓴다 그냥 때려가 그냥 일일 오수 발생량 하는 겁니다. 한 번 내리면 보통 12리터 정도 내려가거든. 그래가지고 오수 발생량 탁 때리는 겁니다. 자,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는 옳은 것은 바로 뭐가 되다? 1일 오수가 2세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그렇죠. 이게 2번이 되겠죠. 그러면 1번은 뭐가 됩니까? 1번은 오수 처리 시설이죠. 맞죠? 자, 3번에 1번 있죠. 3번에 1번 1일 오수 발생 2세 초과되는 건축물 건축 설치하는 데죠. 이거는 뭐다? 오수 처리 시설 설치 대상에 해당이 되는 게 오수 처리 시설이고 2번이 정화조 설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구분 좀 해 두시면 된다. 그 다음에 넘겨서 자 4번 문제 보시면 오수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에 나왔습니다. 1번 BOD 제거율이란 유입수와 유출수 BOD 차이를 유입수 BOD로 나눈 값이 뭐다? BOD 제거율이었습니다. BOD 제거율. 그러면 BOD 제거율은 BOD 제거율은 유입수 BOD죠. 또 똥물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오수가. 그래서 유출수가 뭐다? 방류수라고도 하고, 이걸 방류수. 자, 그래서 유입수 BOD로 나눈 겁니다. 이걸 백분율한 것이 BOD 뭐다? 제거율이에요. 그래서 BOD 제거율이 정화조의 뭐다?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죠. 그래서 2번에 BOD 제거율이 정화조의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제거율이 높을수록 정화조 성능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측정 단위는 이 단위는 얘는 뭐다? ppm 아닙니다. 이건 단위가 뭐다? 퍼센트, 백분율이에요. 퍼센트를 씁니다. 퍼센트, 백분율을 씁니다. 단위는. 그리고 3번에 오수의 BOD 제거율이 80%인 정화조에서 정화 후 방류수 BOD가 40ppm일 때 정화 유입수 BOD에 맞나 틀리나 그걸 고른 거죠. 현재 BOD 제거율이 몇 프로라 했어요? 80%. 80%는 BOD 제거율인데 유입수 BOD를 몰라. 이게 40이야. 이거 모릅니다. 이게 백분율 했는데 이것이 무엇이다? 80%란 거죠. 이게 얼마야 이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자 이게 100이죠. 이게 100인데 20을 뺀 것이 뭐가 됩니까? 80이란 거 아닙니까? 제거율이 80이라는 것은 맞죠? 방류수 얘가 유출수가 몇 프로 차지한다?
20 차지하면 돼요. 여기 20, 맞죠? 이게 20%라는 거예요. 이게 20%니까, 맞죠? 이거 구하면 되죠? 그럼 얼마가 돼야지 80% 됩니까? 220. 이게 20이니까, 맞죠? 5 곱하면 되죠? 아니면 하나씩 너가 계산해 보면 돼.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200 ppm이 돼야죠. 유의수 비율이 200이 돼야지. 그럼 160, 자, 이 문장을 옳고 그름에 대해서 따지는 거 아닙니까? 160, 자, 이거 너가 해보면 되죠? 120, 자, 80% 아니죠? 맞죠? 80% 안 나오죠? 직접 계산기 두드려 보면 되죠. 이런 질문 나오면. 맞죠? 160 마이너스 40에 그럼 120 되잖아요. 맞죠? 그럼 이거는 몇 프로 나옵니까? 75% 나오죠. 안 되면 계산기 두드려 보고 암산 안 되면. 자,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그리고, 자, 4번 다시령 부패된 거식 오수 정화조의 자, 정화순서는 부여산소방입니다. 부여산소방 순서 부패조, 여가조, 산화조, 소독조, 방류입니다. 그래서 이 부패조에는 뭐다? 현기성균이 배양해놔서 현기성균이 있고 산화조에 호기성균을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장시간 폭기 방식에서 자, 장시간 폭기 방식 있죠? 이게 아파트의 정화조입니다. 아파트 정화조가 이 5번입니다. 장시간 폭기 방식을 씁니다. 써놓으세요. 아파트 정화조가 이거예요. 아파트 정화조가 뭐다? 장시간 폭기 방식입니다. 오수 정화 순서는 스크린옵니다. 스크린이 뭐라 했어요? 여가 장치라 했죠? 여가 장치입니다. 여러분들이 변기에 넣지 않아야 될 것을 넣으면 여기 다 걸려요. 그래서 제발 저런 거 넣으면 안 된다 했죠? 영수증 이런 거 넣으면 안 돼. 우리 아파트 단지에, 우리 동 아닌데 다른 동에 어떤 분이 집에 날라온 저거 있죠? 영수증 뒤로 날라온 거 있죠? 그걸 다 찌개가지고요. 다 변기에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밑에 걸려가지고 어떤 분이 열받아가지고 그 집에 한 번 됐으면 그냥 막혀 역류했으면 2층에 사는데 호수가 역류됐거든요. 그래 한 번은 자기 돈 다 고쳤거든. 50만 원 떴대. 근데 다음에 한 번 더 잡았대. 고무장갑 찌고 있잖아요. 영수증 하나하나 봐가지고 몇 동 몇 호 딱 나오잖아요. 그래 왜 찾아가니까 우리가 그랬던 증거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증거 딱 내미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돈 내놔야지. 영수증을 다 그다 잡아넣었대. 변기에다가. 그러니까 여기 딱 막히니까 역류해가지고. 그 밑에서부터 막혀와가지고 자기 집에도 영수증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부터 막혀가 쫙 올라온 거예요. 잡아두시고 넣으면 안 돼요. 그거 누가 넣겠습니까? 원래 변기에는 누가 많이 넣어요? 남성이 많이 넣을까? 여성이 많이 넣을까? 누가 많이 넣을까요? 확률상? 여성분들이 좀 많이 넣어요. 이거는 내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지하철 공사 이런 데 다니신 분들이 그분이 정화조 담당인 분이 누구 있는가? 여성분이었거든. 여성분이 정화조를 담당하고 있더라고. 그래 얘기돼 맞아요 이러면서 쭉 돌아다니면서 자기 보니까 거의 여성 물품들이 많이 나온대요. 거의 대부분이 많이. 남성하고 여성하고 비율을 따지면 여성이 많답니다. 7대3 정도. 남성도 넣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한 7대3 정도 여성 비품이 많이 나온답니다. 어떤 남성이 여성 비품 들고 다니면서 하는 거? 그래 할 땐 그 정도 나온답니다. 그리고 각
역마다 특색이 있대요. 걸리는 물품의 특색이. 누가 그 주변에 많이 사냐에 따라서 걸리는 게 다 틀리다 카대. 그리고 그런데 이미 막힐 줄 알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계속 한대요. 알아서. 아니면 오수가 역류되거든.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스크린 다음에 폭기조, 침전조, 소독조, 방류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에 부패된 것이 정화조에 관한 점. 그래서 이제 부패된, 정화조에서 현기성균은 어디다? 부패조다. 요즘 간단히만 봐두세요. 부패조는 현기성균 산소를 차단해야 돼. 산소 차단한다. 그리고 수세식 변수의 정화조 크기를 결정한 기준인 건, 뭐가 됩니까? 사용 인원수에 인원. 사용 인원수에서 구합니다. 그리고 산화조 용량은 부패조 용량의 2분의 1로 하면 돼요. 얼마로 한다? 하프 2분의 1. 그리고 5번에 산화조는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여기는 무슨 균을 배양해놨다? 호기성균을 배양해. 여기는 산소를 공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6번에 오수 처리에 관한 설명 옳지 않는 거. 스크린의 설치 부분은 오수 정화조 가장 비위생적이 되기 쉽습니다. 이것이 무슨 장치니까? 여가 장치다 보니까. 그래서 정화전 처리입니다. 얘가 정화전 처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폭기 장치는 상기 폭기 장치와 기계식 폭기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하수 처리 설치되지 않은 지역, 하수 처리 구역 밖이라는 거죠. 이 세제품의 경우는 정화조 설치 대상이 되고 이 세제품에다 초과되면마다 오수 처리 시설 설치 대상이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4번 공공 하수시설 설치된 지역에서 분류식 하수관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네요. 그러면 무슨 지역이에요? 함유수 하수관로가 설치된 지역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기억하시고 함유수 하수, 여기는 뭐가 됩니까? 정화조 설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오수 처리 시설이 아니고요. 그러면 오수 처리 시설은 여기입니다. 하수 처리 구역 밖입니다. 하수 처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오수 처리 시설이 있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그러면 하수 처리 구역 안에는요, 오수 처리 시설은 없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옛날에는 저거 있잖아요. 하수 종말 처리장이 없을 때 있죠. 옛날에 하수 종말 처리장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강이 다 썩어 있었잖아요. 오염된 강이었잖아요. 한강도 똥물이 있고 그랬었잖아요. 맞죠? 맞죠? 한강에 지류들 있죠? 완전 막 썩은 냄새나고 막 이랬었거든. 고기 하나도 못 살고 이랬는데, 요새 이제 하수 종말 처리장 다 설치해가지고요. 아이고, 잉어 이런 거 얼마나 많다고요. 버글버글해. 잉어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다리에서 보면요, 시커멓게 움직입니다. 비만 오면요, 하천 지류로 올라가가 거기 잉어가 작은데 막 올라간다 그래 보여. 막 이 지느러미가 막 보여. 딱 올라가고. 그러니까 노숙자들 그거 잘 먹고 있고 그래요. 잡기 싫거든. 그때 완전 다리 밑에 있으면서 띵 와요, 그 사람들. 그때 포식합니다. 잉어 잘 잡대요. 잉어 미끼도 없이 잡던데? 잡히는가 봐. 하도 많아가지고. 자,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 7번 오수 정화 처리, 방식에 관한 점 옳지 않은 거죠. 살수 여상 평면사나 지하 모래 여강 방향 현기성 처리다 해서 OX, X죠. 현기성 처리는 탱크가 들어가는 부패 탱크, 무슨 탱크? 이모퍼 탱크 기억했죠? 맞죠? 탱크가 들어가면 현기성 처리, 탱크가 안 들어가면 무슨 처리? 호기성 처리라 했잖아요. 명심하세요? 그리고 2번에 스크린, 침전 여가는 물리적 처리 방식입니다. 그래서 스크린이 바로 일종의 여가 장치라 했죠. 그래서 스크린이 가장 비위생적이라 했어요.
그 오수를 중화시켜 소독하는 방식이 뭐다? 화학적 처리 방식이고, 부패된 그 방식의 처리 과정은 부여 산소 방이었죠. 하고 교반은 폭기조에서 공기를 기계적으로 혼합 뒤섞어주는 게 교반입니다. 교반.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자 8번에 호기성 처리와 비교한 현기성 처리입니다. 가난성이 옳지 않는 것. 현기성 미생물에서 유기물을 분해를 하는 방식이 현기성 처리죠. 그러면 얘는 산소 공급이 필요 없죠. 현기성 처리는 현기성 균에 의해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필요 없으면 유지비가 적게 소요된다. 산소 공급이 필요하다 해서 OX, X죠. 예, 얘는 산소 공급이 불필요합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는 누가 많이 들어간다? 호기성 처리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요. 자, 호기성 처리들은 뭘 해야 됩니까? 폭기, 공기를 공급을 해줘야 돼요. 공기도 섞어줘야 되고 살수도 해야 되고 이럴 때 기술력을 활용하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무슨 처리다? 호기성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처리 기간이 길죠. 처리 시간이 이제 그래서 처리 공간이 많이 필요하고 악취 발생이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체크에서 현기성 분해 산물로서 암모니아 체크하고 암모니아하고 유화수소가스 있죠. 이 두 가지 때문에 악취가 발생이 되는 게 악취가. 요것 때문에 악취가 생깁니다. 악취가. 자, 그래서 얘는 명심하세요. 그러면 현기성 처리는 도심지에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부적합하다. 도심지에 적합한 것은 무슨 방식? 호기성 처리 방식이 도심지에 적합합니다. 자, 그리고 9번 문제 보시면 자, 물질의 오염 지표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는 거. BOD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었습니다. 그리고 COD가 화학적 산소 요구량. 그리고 ppm은 농도를 나타내는 단위죠. 그래서 파스 퍼 밀리언 100만 분율이었죠. 같은 단위가 이거죠. 그램 퍼 메다 삼석 몇 그램 포함됐네. 이것도 ppm 단위입니다. 그리고 미리그램 퍼 리터 이것도 ppm이에요. ppm 100만 분율입니다. 자, 그리고 4번 SS는 뭐다? 부유 물질이었죠. 오수 중에 용존 산소량은 뭐다? DO죠. DO. 그리고 스컴은 오수 표면 뜬 오물 찌꺼기가 뭐다? 스컴이고. 그 다음에 활성온이는 뭐라 했어요? 활성온이는 미생물 덩어리. 미생물 덩어리를 뭐라 했습니까? 활성온이라고 했습니다. 활성온이.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시면 10번 문제. 자, 유입수 BOD가 자, 유입오수 유량과 BOD 농도가 표와 같고 유출수 BOD가 50ppm BOD 제거율. 그러면 유입수 BOD를 평균을 먼저 내서 우리가 구하는 문제입니다. 얘는. 그러면 지금 현재 유입수 BOD를 하나로 주어진 게 아니라 두 가지를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평균을 내서 BOD 제거율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병기가 유입량 150 곱하기 얼마입니까? 260이잖아요. 자, 플러스 자 20 곱하기 얼마? 400이야. 20 곱하기 400을 해서 전체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럼 전체가 얼마 됩니까? 170이잖아요. 170으로 나눠버리면 유입수 평균 BOD가 나옵니다. 평균 BOD를 먼저 구하셔야 돼요. 이렇게 두드리니까 얼마가 나오더라? 200? 얼마가 나옵니까? 76이 나옵니다. 276 ppm이 나와. 그럼 이게 유입수 BOD 평균을 내야 돼. 평균을 내셔가지고 이걸 가지고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BOD 제거율은
BOD 제거율은 유입수 BOD 276 마이너스 유출수가 얼마? 50. 276 곱하기 100을 해서 해주시면 이게 BOD 제거율 구하는 식이 되는 겁니다. 간단히 한번 보시고, 자, 실제 같은 문제는 나중에 모의고사에서 한번 할게요. 이건 그냥 막 만들어 놓은 거고, 이렇게 애매하게 나오게 안 해. 딱딱 떨어지게 합니다. 별로 안 좋아하는 수치입니다. 276 이렇게 나오는 거. 딱딱 떨어지게 냅니다. 이 내는 사람들은. 실제는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11번 다시령 부패된 것이 오물정화조에서 살수홈통을 설치하는 것은 산화조에 살수홈통을 설치를 합니다. 자, 그리고 12번 문제 보시면 수질오염의 단위 중 도공공장의 폐수 측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COD입니다. 화학적 산소 요구량.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도공공장의 경우는, 자, 수질 물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죠? 중금속이 포함되어 무기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BOD 측정으로 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바로 가망간산 칼륨을 투입해서 이 산화제를 투입해서 안정화되는데 얼마나 COD로 측정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보시고, 그리고 이제 14번 문제 한번 봐두세요. 14번. 다음 중 오수 처리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왔습니다. 그러면 부패 탱크 방식이죠. 얘는 정화조밖에 없어요. 부패 탱크 방식이죠. 이거는 뭐다? 정화조밖에 없어요. 정화조. 부패 탱크. 부패 탱크는 정화조예요. 이거는 오수 처리 시설이 없어요. 이거는 뭐다? 정화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했죠. 정화조는 뭘 정화조라 했어요? 정화조는 오수만 처리하는 게 뭐다? 정화조예요. 뭐만 처리하면? 오수만 처리하는 게 정화조예요. 정화조. 오수만. 그럼 대변기에서 나온 물이죠. 소변기. 이 물만 처리하는 게 정화조예요. 부패 탱크는 정화조밖에 없어요. 너무 크게 용량하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오수 처리시는 잡배수까지 다 처리해줘야 되죠. 그럼 부패 탱크 방식은, 부패 탱크는 현기성 처리했죠, 맞죠? 처리 기간이 길어요, 짧아요? 긴데 양 많이 들어오면 어떡하라고, 맞죠? 그래서 정화조입니다. 그거 정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보지 마세요. 그럼 208페이지 가스 설비부터는 잠깐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